돌고 돌아서 직접 키를 잡은 황교안 대표. 결국 여의도 짜르라 불렸던 김종인 전 대표의 이 미래통합당 합류는 무산이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돌고 돌아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선대위원장 뒷발을 들게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게도 협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또 당 내외에 역량 있는 이런 공동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김종인 박사님이 이번에 그게 과연 명분이 있나 싶어요. 난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박사하고 과연 무슨 공통 분모가 있는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는 것 외에는 별로 제가 뭐 찾아볼 수 있는 게 없고. 네. 예. 일단 김종인 카드는 무산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뭐 물론 지나간 거니까 뭐 다 들여다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억측들,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 이 위원장을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일단 만났는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했다니까요. 아마 그거는 뭐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결국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뭐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찬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걸 하는 과정에 보면 결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자,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민주당에서 그때 할 때도 그때 사실 집에서 집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 관련해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집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풀어졌어요. 자, 근데 황교안 대표는 처음부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공천 관련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껄끄러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공천에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 마지막 국면에서 삐끗거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게 본인이 지금 맡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 확장을 꾀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충수에 넘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입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면 오늘 김영호 위원장 사천 논란만 있었는데 오늘 바로 황교안 대표가 선대본부장 맡자마자 바로 또 공천을 정리하는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래통합당 보수 세력 기준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강남 의평이 제일 좋은 지역이.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역대 선거 결과마저 그렇고요. 네. 어쨌든 대부분 정치권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갑의 태영호 전 공사도 지금 뭐 문제를 좀 삼고 있고, 근데 가는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이 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전략공천지 저 두 자리가 비었는데 저 두 자리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채워넣느냐 이것도 사실 마지막 좀 공천 막바지에서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여의도 정치권 일단은 오늘 움직임이 좀 많았던 야당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